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올해는 광복 74주년입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울산에도 항일운동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가 바로 중구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울산 항일운동의 산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옛 역사를 많이 간직한 문화의 거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곳 성남동이 아기자기하고 이 골목골목마다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곳이 옛 시가지인 거죠?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참 오랜 울산의 그 옛거리가 참 이래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가지라고 하는데도 이 현대적인 감각도 있으면서 또 옛날 그 아늑하고 뭔가 소박한 느낌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렇죠. 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다 역사와 그 이야기가 다 숨어가 있어요. 참 진짜 그걸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죠. 맞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거리에 시계탑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매시 정각을 알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1921년엔 성남동에 저 기차가 달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계탑 위로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런데 이곳 중구 성남동이 옛 중심지였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옛날에 이 거리가 옛날에 장이 쓰던 거리입니다. 장, 오일장. 장이요? 예, 오일장이 쓰던 거리.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 붐볐지요. 이곳 장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했나요? 그렇죠. 뭐 수십 가지가 팔리죠. 저쪽에 저는 이제 이래 나무찜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살을 많이 팔았고, 네. 저쪽에는 도매 같은 칼 같은 거 팔고, 그다음에 나물이라든지 뭐 옷 같은 거, 특히 고무신 이런 것도 팔고. 그래서 지금 그 5일 10일이 울산장입니다. 본부장이라 그래요. 울산장 본부장인데 지금 그게 이제 태화장으로 넘어가서 태화장이 5일 10일 날 이제 장이 섭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뭐죠? 이게 이제 옛날 이곳 거리 모습, 외정시대 이제 그때의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옛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성남동 모습인데요. 많이 신기하고 낯설지 않나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다 한복 입고 있고요. 일본식 간판도 있는 걸로 보아서 와, 이 도로도요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그렇죠.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2층짜리 건물 이런 거는 좀 일본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양옥은 그 당시에 새로 이래 건물을 지으면 양옥으로 많이 지었어요. 그런 건물이 요 주변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아직도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성남동 언덕 위 3.1회관인데요. 당시엔 꽤 근사한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이곳 3.1회관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1971년에 3.1회관이 됐어요. 그전에는 울산 청년회관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용도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강연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강연회.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이래 서울에서 중앙에서 연사가 와서 강연회 하면 거의 약 800~900명씩 막 이래 몰려왔어요. 그런 강연회 용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일에 울산의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노동단체나 이런 문화단체에서 그 회의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가 또 많이 있었는데, 예술활동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20년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장소였다. 문화의 장소였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중구 시내가 한눈에 쫙 들여다 보이면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아주 당시에 정말 중요한 건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1921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그때 이게 이제 참 뭐 울산의 가장 큰 이제 행사였고 전국적인 행사였고 네. 심지어 이 행사 준공식 할 적에는 사회 임시정부에서도 축하 인사가 왔다 그래요. 건너와서 몰래 비밀리에 와서 축하를 해주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네.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울산에 그 당시에 현안이 많았습니다. 현안.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울산에 그 공공병원, 뭐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 이 공의 문제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산 법원의 그 법원 지방법원 울산 법원을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밀립 대학 문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만들기 운동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노동 문제가 또 심각했어요. 그때 노동조합 20년대에 네.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울산 수리조합에서 약 요즘 또 한 500억 들어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매일 1000명씩 일을 했어요. 네. 태화강 제방 만들기에. 네. 그때 그 이제 받는 임금이 60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 하루 밥값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또 그다음에 울산의 그 교육 문제. 네. 그 당시에 이제 울산에는 이래 보통학교밖에 없고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급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네. 중학교, 농업학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 운동을 또 열심히 했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수십 가지 문제를 다룬 곳이 바로 우리 이제 조선 인척에서 다룬 곳이 바로 이 해관입니다. 그런데 울산 청년회는 어떻게 결성이 됐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어느 정도 자주권을 줬습니다. 네. 그 자유권.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운동을 하도록 그 서울에서 네. 경성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막 이래 허용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도 조직이 됐는데 울산은 1920년에 조직이 됐죠. 20년 2월 달에. 막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작이고 이제 끝난 거는 거의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일제가 이제 그걸 청년운동을 못하게 네. 했습니다. 일제 치하 당시 울산의 청년들이 모였던 곳,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건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암울한 조국 현실에서 작은 네. 희망이 되어줬던 이곳 3.1회관에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립미술관에 들어가는 지립부지에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민족 저항운동의 그 사실 본부였고 1920년대, 30년대에 그리고 또 우리 해방후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건국 그 운동의 가장 그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참 없어지지 않고 참 보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제하 민족교육에 힘썼던 곳이 바로 해남사, 절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어딘가요? 해남사입니다. 해남사요. 해남사요? 예, 예. 해남사는 어떤 사찰인가요? 이거는 이제 통도사 울산 포교당입니다. 아, 울산 포교당이구나. 예, 예. 선생님 저기에 예, 예. 해남사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요. 예예예 있죠. 와, 굉장히 이곳 주택가에 예. 아담하고 소박하게 예, 예, 운치 예. 있는 절이네요. 예, 그렇죠. 해남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해남사 생긴 거는 진짜 60년대 해남사 이름이 됐고 원래는 통도사 포교당이었거든요. 그게 1911년에 이 포교당이 생겼어요. 네. 그 포교당 위치가 울산의 중심이잖아요. 울산 구시의 중심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울산의 뭐 종교적으로도 중심이겠지만 우리 민족 저항운동에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해남사에서 운동을 했다고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운동이라는 게 이제 뭐 특히 중요한 교육 있잖아요. 교육운동, 청년운동. 그것을 이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이 주도해서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울산 청년회를 설립한 그 세 분이 이제 그 네, 맞아요. 박병호, 손정수 그리고 이종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포교사였습니다. 포교사였는데 그분이 그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여기 이제 포교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만든 게 울산 청년회였습니다. 청년회를 만들었고 또 그 양대응 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이제 1923년에 그 학교를 2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교당 야학교, 밤에 하는 야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강습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여학교가 한 울산에 100개쯤 있었죠. 100개. 그 다음에 보통학교는 한 19개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학교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1년에 약 400명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중학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때 온 게 이 고등 강습소. 여기 이제 해남사에서 토교당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해남사가 교육 활동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활동, 이제 주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항운동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찰이라는 데가 그런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주변에 베풀면서 이제 그 울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곳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참 뭐 여기에 기여도가 참 많은 그런 사찰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울산의 선각자들은 각각의 신분은 다르지만 생각은 같았습니다. 삼일회관과 이곳 해남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글쎄, 의미라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래 지상에 노출돼서 이제 그 저항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숨어서 지하에서 하는 뭐 그 참 운동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우리가 지상에서 이래 살면서 하는 그 운동, 울산의 그 유지나 그 상당히 그 젊은 청년들이 뭐 했던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운동이 이래 뭐 이래 좌나 우나 이렇게 이제 종교가 또 다른 것도 많았고, 불교도 있고 청년은 기독교 뭐 청년회도 있었고 뭐 천도교 청년회도 있었는데, 그런 종교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래 합력 힘을 모아 가지고 그 우리가 독립 저항 운동을 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미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살리면 오늘 우리 울산을 더욱더 아름답고 좋게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사학자 이양우 선생님과 함께 중구에 있는 삼일회관과 해남사를 쭉 돌아본 하루였습니다. 암울한 조국 현실에서 앞장섰던 분들을 기억해 봤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